세계 지정학의 체스판에는 그 존재 자체가 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군사 용어의 문자 그대로 진짜 목줄과 같은 곳입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겨우 33km에 불과한 좁은 수로이지만 전 세계 석유의 20% 이상과 액화천연가스의 거의 3분의 1이 이 길 하나를 통해 이동합니다. 이것을 단순한 해상 교통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권력과 에너지, 그리고 경제적 생존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감상이 아니라 실제 역량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매일 약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목구멍을 통과합니다. 만약 호르무즈가 막힌다면 세계 경제 시스템 전체는 즉시 마비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유가는 몇 달러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폭등할 것입니다. 그 결과 공급망 붕괴와 함께 뉴욕에서 도쿄에 이르기까지 금융시장의 공포가 확산될 것입니다. 호르무즈를 통제하는 자가 현대 문명의 작동을 좌우하는 생사여탈권을 쥐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해협은 결코 이란이나 걸프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최강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심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국제해양법이나 유엔의 항행자유협약에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긴장이 고조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기 시작할 때 제네바에서 서명된 종이 한 장이 봉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오직 실제 활용만이 에너지 흐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계 질서, 즉 석유가 비교적 안전하게 운송되는 체제는 국가들의 선의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존재에 기반합니다. 미국이 봉쇄를 결정하든 보호를 결정하든 그것은 절대적인 권력의 행사입니다. 호르무즈는 지리가 곧 운명이며 군사력만이 그 운명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주요 나토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작전에 미국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한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이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안보, 이론에 울리는 조종입니다. 냉전 시기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나토는 지금 각 회원국의 지갑과 밥그릇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현실적 위험 앞에서 깊은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틀었을까요? 그 답은 군사력의 과 에너지에 대한 맹목적 의존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에 돈을 쏟아부은 결과 유럽 강대국들은 흑발의 거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장거리 군사 투사를 할 능력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이미 정체된 경제를 무너뜨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브뤼셀에게 이른바 동맹의 의무란 단기 경제 이익을 희생하지 않아도 될 때에만 아름다운 구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낡은 질서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 비용을 짊어지고 동맹국들은 그 혜택을 누리면서 때로는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나라를 비난해왔습니다. 유럽 진영은 중재자나 방관자의 역할을 하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그들은 미국 해군의 보호가 없다면 자신들이야말로 석유 부족으로 가장 먼저 굶주리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 균열은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현실주의 세계에서 동맹은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만 존재합니다. 위험이 닥치면 국민국가의 자기보존 본능은 언제나 번지르르한 다자 조약을 짓밟습니다. 나토의 이러한 거부는 워싱턴의 현실주의 전략가들의 주장을 오히려 더 강화합니다. 미국은 기생적이고 우유부단한 동맹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럽이 공동에너지 동맹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싶지 않다면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고립이 아니라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날씨 좋을 때만 따라붙는 존재인지를 워싱턴이 깨닫게 하는 필요한 정화 과정입니다. 새로운 질서는 무의미한 나토 정상회의가 아니라 실제 역량과 초강대국의 단호한 일방 결단에 기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냉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란은 미국 해군을 정면 포격전이나 미사일전으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는 테헤란에게 자살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석유라는 회오리 바람을 이용해 이미 서방 내부에 존재하던 균열을 더욱 깊게 파고드는 심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과 같은 국가가 세계를 흔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전투 의지가 약한 자들의 지갑과 연료 탱크를 정확히 겨누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란은 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인플레이션의 악몽과 에너지 공급 붕괴가 어떤 군사 공격보다 더 두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라는 위협 한마디만으로도 세계 육아는 즉시 혼란에 반응합니다. 테헤란은 이 공포를 전략 무기로 활용해 분열 통치 정책을 실행해왔습니다. 그들은 브뤼셀과 베를린에 잔혹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국을 따르면 너희는 얼어 죽고 파산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을 보십시오. 유럽 정치인들은 이란이 기대한 그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떨면서 물러섰습니다. 이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공격 앞에서의 항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과 옛 동맹국들 사이의 극단적인 역량 차이를 봅니다. 셰일 혁명 덕분에 미국은 이제 세계 에너지 지배국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텍사스의 휘발유 가격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을 걱정 없이 봉쇄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다릅니다. 그들은 외부 에너지 공급원에 스스로를 묶어두었고 이제 그 의존성의 인질이 되고 있습니다. 서방 내부의 분열은 이란이 너무 강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안보와 경제 구조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회원국들의 위험 감내 수준이 지나치게 다른 동맹은 현실의 압력 아래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나토 동맹들이 등을 돌리면서 미국이 고립되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초강대국처럼 보이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의 렌즈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고독은 약화의 징후가 아니라 무용한 다자주의의 족쇄에서 해방된 힘의 표현입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를 통제하는데 독일이나 프랑스의 호위함 몇 척이 정말 필요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걸프 지역의 미국 제호 함대는 항공모함 전단과 인공지능 기반 정밀 활력의 지원을 받아 상징적 수준의 동맹 지원 없이도 이란의 어떠한 저항이든 완전히 분쇄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작전들에서 다른 나토 국가들의 존재는 군사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가 더 컸습니다. 그들이 물러난 것은 오히려 워싱턴이 을 더 자유롭게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끝없는 회의도 없고 공격을 지연시키는 거부권도 없습니다. 이제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용적 사고가 이끄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본질입니다. 미국은 미국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된 자들만 지킬 것입니다. 나토 동맹들이 아니오라고 말한 것은 워싱턴이 낡고 비효율적인 동맹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을 실행할 기회를 준 셈입니다. 거대하지만 일관성 없는 나토 대신 미국은 생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더 실질적인 안보 협정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 고독은 강력한 고독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최강 초강대국은 자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성공한다면 실제 힘의 위신은 공허한 외교적 비판을 짓눌러 버릴 것입니다. 호르무즈의 질서는 브뤼셀의 합의가 아니라 워싱턴의 강철 같은 의지로 재정립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혹한 지정학적 현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다자주의와 세계화에 기반한 세계 질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냉전 시대에 설계된 동맹을 오늘의 완전히 달라진 권력 구조 속에서 계속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나토의 균열은 일시적 사고가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썩어버린 구조의 증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는 국제기구와 공동안보조약에 지나치게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세계 경제의 동맥을 지키기 위해 유일한 후원국인 미국이 협조를 요구하자 동맹들은 자기 지갑을 걱정하며 물러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문서에 의존하는 동맹이 더 이상 실용적 계산 앞에서 가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질서는 브뤼셀이나 뉴욕의 화려한 정상회의가 아니라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임시 동맹에 의해 운영될 것입니다. 각국은 구체적 목표와 비슷한 위험 감내 능력이 있을 때에만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초강대국이 아닌 중간 국가들에게 이 사건은 값비싼 교훈을 줍니다. 주저하는 집단의 미래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에너지와 군사기술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 결단력 있는 초강대국을 따라야 할까요? 역사는 권력 전환기에 중립이 종종 재앙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현명한 국가들은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만이 아직 실질적 가치를 지닌 유일한 안보 우산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균형 잡힌 다극 세계에 대한 환상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는 오직 실력과 결단만이 게임의 규칙을 결정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단순한 해상 운송 위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지정학과 경제 지도를 전면 재구성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에너지 흐름과 군사용 인공지능 기술을 장악하는 자가승자가 되는 시나리오 앞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결을 장기 총력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수십 년 끌리는 전쟁을 미국이 원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전략 사고는 달라졌습니다. 워싱턴은 급소 타격과 봉쇄를 궁극의 협상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란이 계속해서 석유를 이용해 세계를 협박한다면 미국은 48시간 안에 테헤란의 핵심 수입원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이 정밀 화력으로 무력화될 때 이란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의 단독 행동은 오히려 장점입니다. 워싱턴은 약한 동맹들과 타협하지 않고 결정타를 날릴 수 있습니다. 봉쇄의 경제적 결과는 불안정한 지역에서 더 안전한 지역으로 자본이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될 것이며 그 안전한 장소는 바로 미국입니다. 셰일 에너지와 자립 능력을 가진 미국은 세계 경제의 마지막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반면 나토는 이 사건 이후 군사 동맹이라기보다 유럽 진영의 토론 클럽 같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원을 태평양과 군사력의 가치를 잘 이해하는 동아시아의 실질적 동맹들 쪽으로 다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낡은 질서는 이미 침식되었고 지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강경하고 더 실용적이며 더 냉혹한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미국의 고립이 아닙니다. 의지 없는 동행자들에게 더 이상 무기지 않는 초강대국의 부상입니다. 이것이 현대 지정학의 본질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을지 가속할지를 누구의 허락도 없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만이 결국 방향키를 쥐게 됩니다.